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가 축구공 크기라면 태양과 다른 행성들의 크기와 거리가 어떻게 될지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태양계만 해도 스케일이 엄청나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더 축소해서 태양이 이 축구공만큼 작아진다면 우리 태양계 행성들은 얼마나 작아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이 축구공 태양 주위에 행성들을 배치해 볼 겁니다. 행성들의 크기와 거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이곳은 2002 월드컵 대한민국 대 독일의 4강전이 열렸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의 정중앙에 축구공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태양이 이 축구공 크기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2mm, 참깨 한 알만한 크기가 됩니다. 태양에 비하면 지구가 이렇게 작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2m쯤? 이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보다 10배 이상으로 멀리 23.67m. 이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23m 이상 떨어져 있는 축구공과 참깨 한 알이 태양과 지구라니 상상 이상의 스케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축구공 크기의 태양을 축구 경기장의 센터마크에 놓고 태양계 행성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태양계 너머 세계는 얼마나 아득하게 펼쳐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의 지름은 0.77mm가 됩니다. 거의 해수욕장의 부드러운 모래 한 알과 비슷한 크기죠. 태양으로부터 수성 궤도까지 거리는 축구 경기장의 센터 서클과 일치하는 9.15m 떨어진 반경이 됩니다. 다음 행성인 금성의 지름은 1.9mm입니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금성의 크기도 참깨 한 알과 비슷하게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금성 궤도까지의 거리는 17.1m 떨어진 반경이 됩니다. 금성 궤도가 센터 서클과 마크라인 사이에 3분의 1 지점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지름은 2mm, 참깨 한 알 크기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 궤도까지의 거리는 23.67m 떨어진 반경이 됩니다. 지구 궤도가 터치라인 밖으로 3.5m만큼 넘어갑니다. 지구의 영원한 동반자인 달도 있죠. 달의 지름은 이 볼펜 촉 끝에 달린 구슬 크기와 비슷한 0.55mm가 됩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6.08cm가 됩니다. 그래도 참깨 한 알 지구와 볼펜 구슬 달이 6cm 이상 떨어져 있는 걸 상상해보면 그리 가까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천체끼리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우주는 사실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행성인 화성, 지름은 1.07mm가 됩니다. 일반적인 모래알 크기입니다. 태양으로부터 화성 궤도까지의 거리는 36m 떨어진 반경입니다. 화성의 궤도가 정확히 페널티 에이리어 라인을 지나갑니다. 다음 행성인 목성은 지금까지 본 행성들보다 눈에 띄게 커집니다. 지름이 2.21cm로 구슬치기 할 때 쓰는 구슬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목성 궤도까지의 거리도 급격하게 멀어지는데요. 123.18m 떨어진 반경입니다. 목성의 궤도가 월드컵 경기장의 가장 먼 관중석을 지나갑니다. 토성의 지름도 구슬과 비슷한 1.91cm가 됩니다. 토성 궤도까지의 거리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에서 목성 궤도까지 거리의 거의 2배에 가까운 225.74m 떨어진 반경입니다. 토성의 궤도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을 벗어나 버립니다. 천왕성의 지름은 8.07mm가 됩니다. 천왕성 궤도까지의 거리는 태양에서 토성 궤도까지 거리의 거의 2배에 가까운 454.26m 반경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천왕성의 궤도가 월드컵 경기장 남쪽에 위치한
평화의 공원 유니세프 광장을 지나가고 동쪽으로는 마포구청, 북쪽으로는 풋살장을 지나갑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의 지름은 7.7mm가 됩니다. 해왕성 궤도까지의 거리는 711.74m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해왕성의 궤도가 남쪽으로는 평화의 공원 산책로에 있는 모험 놀이터를 지나가고 동쪽으로는 서울 신북초등학교 운동장을 지나갑니다. 이전에는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었으나 지금은 외소 행성으로 취급되는 명왕성도 있죠. 명왕성의 지름은 0.37mm로 달보다도 작습니다. 명왕성의 궤도는 934.5m 반경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명왕성의 궤도가 서쪽으로는 하늘공원 산책로를 지나가고 남쪽으로는 한강 바로 앞까지 도달합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의 궤도까지는 축구 경기장 안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목성의 궤도가 갑자기 경기장 담장까지 뻗어나가더니 명왕성에 이르러서는 이제 한강까지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축구공만큼 작아진다면 행성의 크기는 겨우 모래 한 알 크기, 참깨 한 알 크기, 그리고 가장 큰 목성조차도 겨우 구슬 하나 크기인데 거리는 이렇게나 까마득하게 떨어져 있네요. 참깨 한 알 크기의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참 연약하게 느껴지는데요. 참깨 한 알 위에 사는 인간들이 만든 탐사선 중에 가장 멀리 날아간 보이저 1호의 현재 위치, 이렇게나 멀리 갔습니다. 3,850m로 환산됩니다. 여의도까지 도달했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빛의 속도로 하루 동안 진행하는 거리를 1광일이라고 하는데요. 1광일 거리는 보이저 1호의 현재 위치보다 약간 더 먼 4,087m가 됩니다. 그렇다면 빛이 1년 동안 진행하는 거리인 1광년은 얼마나 될까요? 1483.3km로 서울에서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까지 거리입니다. 또한 서울에서 중국 우한까지의 거리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즉 가장 가까운 항성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태양을 축구공 크기로 줄였을 때 이 별까지의 거리는 6,295km가 됩니다. 서울에서 호주, 이란, 알래스카까지 뻗는 거리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을 비롯해서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 우리 은하라는 집단을 이루는데요. 태양을 축구공 크기로 줄였을 때 우리 은하의 크기는 1억 4,833만 킬로미터로 환산됩니다. 이제 세계 지도를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가서 태양까지 도달하는 크기가 되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얼마나 멀까요? 태양을 축구공 크기로 줄였을 때 우리 은하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거리는 37억 킬로미터로 환산됩니다. 지구에서 천왕성까지보다 더 멀죠. 축구공 태양, 참깨 한 알 지구에서 시작한 스케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직관적 상상의 영역을 초월할 만큼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너무 작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주의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내면과 존재 가치는 우주 그 자체보다도 더 위대하니까요. 지구와 달의 거리는 약 38만 5천 킬로미터. 우리 지구에서 본 달은 이런 모습이죠. 만약 달이 위치한 곳에 다른 태양계 행성들이 온다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실제로 달의 위치에 다른 행성이 온다면 그저 하늘의 경치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에서는 다양한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각 행성의 크기, 질량, 대기의 유무 등에 따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를 수 있죠. 수성은 달보다 약간 크고 질량도 조금 더 큽니다. 수성이 달의 위치에 오면 지구에 미치는 중력적 영향은 달보다 약간 커지겠지만 지구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수성은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이는 모습은 매우 건조하고 크레이터가 많은 모습일 것입니다. 금성은 지구와 비슷한 크기와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달의 위치에 오게 된다면 지구에 상당히 강한 중력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조수작용이 60배 이상 강해져서 바닷가에서는 밀물과 썰물의 차가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지구에서 본 모습은 밝고 눈부신 구름으로 덮인 모습일 것입니다. 화성은 달보다 조금 큽니다. 화성이 달의 위치에 오면 지구에 미치는 중력적 영향이 달보다 약간 더 크고 화성의 빙하, 적도 근처의 사막, 거대한 화산 등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거대한 가스 행성들은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이 달의 위치에 오면 그 중력적 영향으로 인해 지구에 심각한 파괴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구의 궤도 자체가 변할 수 있고 심한 조수작용으로 인해 극심한 지진과 홍수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다행입니다. 우리 지구의 위성인 달이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으면서 아주 적당한 거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셀 수도 없이 많죠. 재밌는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 태양 대신에 다른 별이 자리 잡는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보다도 작은 백색 외성부터 태양보다 훨씬 큰 적색 거성까지 이 별들이 우리의 태양을 대신한다면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새로운 태양 아래의 지구를 만나봅시다. 실제로 태양의 위치에 다른 별이 온다면 그저 하늘의 밝기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별들의 크기와 온도에 따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를 수 있죠.
크기가 작고 표면 온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적색 외성이 태양의 위치에 오게 되면 지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낮 동안에도 하늘의 밝기가 어두워서 마치 저녁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낮은 광도로 지구의 일조량이 크게 감소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극도로 낮아져서 전 세계는 빙하기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하면서 대기순환 패턴도 크게 변화하겠죠. 식물들은 광합성에 필요한 빛이 줄어들기 때문에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식물을 먹고 삶의 터전으로 삼는 모든 생명체의 삶이 위협받게 되고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지구상 대부분의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태양보다 약간 작고 표면 온도가 낮지만 비슷한 수준의 주계열성인 톨리만이 태양의 위치에 온다면 어떨까요? 낮 동안의 밝기는 현재보다 약간 감소하지만 여전히 밝은 낮을 유지할 것입니다. 지구의 일조량이 다소 줄어들어 평균 기온이 약간 낮아질 수 있지만 큰 기후변화를 일으킬 정도는 아닙니다. 약간 더 추운 기후를 경험할 수 있지만 지구 생태계는 대부분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여전히 광합성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을 받을 것입니다. 생태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태양보다 지름이 1.2배 정도 크고 표면 온도는 비슷한 주계열성인 리길 켄타우루스가 태양의 위치에 온다면 낮 동안의 밝기는 현재보다 약 50% 정도 더 밝아지게 됩니다. 지구의 일조량이 증가하게 되어 평균 기온이 상승합니다. 열대지방은 더 뜨거워지고 극지방의 얼음이 많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할 것입니다. 기온 상승과 함께 물 부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운 지역에서는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양보다 지름이 1.7배 정도 크고 표면 온도도 1.7배 정도 뜨거운 시리우스 A를 태양의 위치에 놓아보겠습니다. 시리우스 A의 광도는 태양의 약 20배가 넘어서 낮 동안의 밝기가 극도로 강렬해집니다. 선글라스를 쓰지 않고는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크게 상승하게 되어서 열대지방은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고 극지방의 얼음은 대부분 녹아서 해수면이 50m 이상 상승해서 웬만한 큰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것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강력한 폭풍과 허리케인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 정도 되면 인간을 비롯한 많은 생물종들이 생존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인간의 기술로 노력한다면 생명줄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구를 극한 지옥으로 만드는 미친 별을 태양의 위치에 갖다 놓아 보겠습니다. 태양보다 지름이 9배나 더 크고 표면 온도가 7.5배나 더 뜨거운 오리온자리 세타원 C가 태양의 위치에 온다면 엄청난 광도로 인해 지구의 일조량이 극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극도로 상승시켜서 지구를 사실상 불타는 행성으로 만들 것입니다. 현재의 기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면서 모든 물이 증발하고 표면의 암석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별의 큰 중력으로 인해 대규모 화산활동과 지진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대기는 아주 뜨겁고 밀도가 낮아지면서 극단적인 열폭풍을 동반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즉시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표면 온도는 태양의 73% 정도 되지만 지름이 25배나 더 큰 적색 거성 아크투루스를 갖다 놓겠습니다. 아크투루스는 태양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태양의 100배가 넘는 밝은 광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 동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밝을 것입니다. 지구는 극단적으로 뜨거운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거대한 알데바란은 어떨까요? 태양 지름의 44배나 되어서 광도가 태양의 400배나 됩니다. 마치 지구를 삼켜버릴 듯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최종 보스입니다. 태양 지름의 79배나 되고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2배나 높은
섭씨 12,400도입니다. 리겔 A입니다. 이 항성은 너무나 커서 타원형 궤도를 돌고 있는 수성 궤도의 절반가량을 집어삼켜버립니다. 리겔 A의 광도는 태양의 약 12만 배나 됩니다. 따라서 지구의 하늘은 미치도록 밝고 거대한 빛이 가득 찬 새하얀 세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영향들 뿐만 아니라 지구의 궤도도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바뀌겠죠. 너무 큰 항성이 태양에 위치해 온다면 지구 자체가 찢겨져 파괴되거나 별에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작은 항성이 태양 위치에 오면 지구 궤도가 항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 태양계를 떠나 어둡고 차가운 우주 공간을 떠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태양은 마치 우리를 위해 정확히 맞춘 듯한 거리에서 지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완벽한 위치 선정과 크기 덕분에 우리는 생명과 온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의 체온까지 모두 태양의 적절한 크기와 위치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인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높이 약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은 등반가들의 꿈이자 도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구를 벗어나 태양계의 다른 전체들을 보면 에베레스트보다 훨씬 높은 산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오늘 우리는 지구를 떠나 더 높은 산들을 탐험해 볼 것입니다. 맥스웰 몬테스, 금성에서 가장 높은 산맥으로 높이가 약 11,000m나 됩니다. 지구의 에베레스트 산보다 약 2,150m나 더 높죠. 700km의 폭으로 853km나 뻗어 있는 엄청난 규모의 산맥입니다. 맥스웰 몬테스의 지형을 보면 마치 노인의 주름살과 같은 모양인데요. 금성 표면의 지각이 압축되면서 이러한 지형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쿼토리얼 리지, 토성의 위성인 이아페투스에 존재하는데요. 이 위성의 족도를 따라 길게 이어진 아주 특이한 모양의 산맥입니다. 호두과자가 생각나는 건 저 하나뿐인가요? 이 산맥의 높이는 최대 13,000m에 이르고 폭은 거의 20km에 가깝습니다. 거의 적도 전역을 따라 이어져서 길이가 약 1300km나 됩니다. 산맥의 양쪽은 대칭적이지 않은 모양인데요. 한쪽 면은 급격히 경사진 절벽 형태를 띠고 다른 쪽은 보다 완만한 경사를 보입니다. 사우스 부사울레 몬스, 목성의 위성인 이오에 존재하는 산입니다. 높이가 약 17,500m에 달합니다. 에베레스트의 2배나 되는 높이입니다. 이오는 화산 활동이 아주 많고 지각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사울레몬스가 속한 산맥의 측면 지형은 가파른 절벽과 경사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정상부는 상대적으로 평평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크라이오스 몬스, 화성에 존재하는 화산입니다. 산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로 직경 480km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도가 18,200m에 달하여 에베레스트의 2배가 넘는 높이입니다. 아르시아 몬스, 화성에 있는 화산입니다. 높이가 19,000m에 달하고 완만한 경사와 직경 435km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행성 베스타에는 직경 505km로 엄청나게 넓은 리아 실비아라는 충돌 분지가 존재합니다. 소행성 자체 직경의 9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넓죠. 이 충돌 분지 중앙에는 높이가 22,500m에 달하는 엄청난 높이의 중심 봉우리가 존재합니다. 에베레스트의 2.5배나 되는 높이입니다. 이 산은 충돌 분지의 충격으로 인해 형성된 구조물로 충돌 시 지각이 반동하면서 솟아오른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의 최종 보스입니다. 올림푸스 몬스, 화성에 있는 화산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높이가 27,000m나 되어서 에베레스트의 3배가 넘죠. 이 산이 차지하는 직경은 540km가 넘어서 산의 전체 넓이가 한반도보다 더 넓습니다. 워낙 높고 넓어서 화성을 전체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올림푸스 산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지구에서 보면 에베레스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정상에 서면 마치 세계 꼭대기에 선 것처럼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그 높고 웅장한 에베레스트조차도 하나의 작은 흠집처럼 보일 뿐입니다. 오늘 구경한 산 중에 가장 높은 올림푸스 화산도 마찬가지죠.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마치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더 넓은 시야로 보면 그 또한 작은 부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더 힘을 내서 살아봅시다.